조선시대 일반 선비의 삶.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는 날이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늘 이 날에 붓을 들었다. 기록은 해가 바뀌는 것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새벽녘 대소가의 식구들이 사당으로 모였다. 큰 집과 작은 집에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섰다. 먼저 조상께 절을 올렸다. 새해의 첫 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떠난 이들에게 먼저 닿아야 했다. 아침이 지나 제례를 마쳤다. 해마다 같은 순서였고 같은 절차였다. 그러나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작년에 절을 올리던 이는 오래 보이지 않았고 아이였던 이는 이제 어른의 자리에 섰다. 나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틀 뒤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조부모 산소에 다녀왔다. 술과 과일, 차를 올리고 잠시 머물렀다. 그 다음 날에는 먼 친족의 집을 찾았다. 하루에도 여러 집을 돌았다. 문을 두드리고 절을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반복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미 누구를 만났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수가 많아 모두 적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만 기록했다. 사람의 왕래는 붓으로 다 담기지 않았다.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편지를 보냈다. 글자로 안부를 대신했다. 그 또한 하나의 만남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의 결이 바뀌었다. 아내의 산딸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집은 갑자기 넓어졌고 밤은 유난히 길어졌다. 나는 매일 날짜를 적으며 기다렸다. 어느 날 사람 편으로 편지가 도착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기뻤다기보다는 마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러나 다음 편지가 곧 도착했다. 출산 뒤 병이 깊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장 약방으로 향했다. 증상을 자세히 묻고 설명했다. 약 2첩을 지어 새벽에 다시 사람을 불러보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록뿐이었다. 며칠 뒤 병이 나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마음을 놓았다. 일기에는 짧게 적었다. 차도가 있음. 아이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아이를 선산에 묻었다. 그리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아이를 장사하다. 더 적지 않았다. 더 적을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가까운 친족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체하고 폭통이 심하다고 했다. 약방을 찾고 점을 치고 다시 약을 지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마치 기록이 병을 붙잡아둘 수 있을 것처럼. 결국 그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 집안은 크게 흔들렸다. 어른들은 상심했고 나는 그 죽음을 가문의 불행이라 적었다. 이후의 기록은 길어졌다. 임종, 염습, 장례 준비.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적었다. 돌이켜보면 내 아이의 죽음보다 이 장례를 더 자세히 기록했다. 나는 그 이유를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나의 슬픔은 나의 것이지만 장례는 가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렇게 배워왔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일상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당에 자주 다녀오셨고 나는 그 사실을 기록했다. 언제 갔는지, 어떤 재앙에 참여했는지. 나의 일기에는 나보다 아버지가 더 자주 등장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은 곧 이 집안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붓을 들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록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도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기록함.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의 하루, 나의 관계, 나의 책임이 모두 들어있었다. 등잔불이 꺼지고 밤이 깊어갔다. 나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붓을 들 것이다. 여기까지 조선시대 선비의 일상을 들여다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일이 지금의 세상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갔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출산은 집안의 일이었고 여인의 몸은 여인들이 돌보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산모의 곁에는 어머니와 언니, 이웃의 손이 있었다. 몸을 맡길 곳은 사람의 경험뿐이었다. 지금이라면 여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가고 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간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약방과 탕약, 그리고 기다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한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이를 잃은 집은 우리 집만이 아니었고 장례는 자주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길게 적지 않았다. 적지 않는 것이 슬픔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살아남은 이들이 다시 하루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산모와 아이의 죽음이 잦았던 것은 몸이 약해서만은 아니었다. 병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고 상처는 곧 병이 되었다. 열은 사흘을 넘기지 않기를 바랄 뿐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었다. 그래서 기록은 늘 조심스러웠고 기대는 마음속에만 두었다.